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현장 투표 결과 유출 파문으로 초반부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에 자료 유출 논란까지 각 후보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선 열기는 뜨거운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214만 3,330명에 달했습니다. 엄중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책임자들의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은 유출될 수 있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친노한 식구였던 안희정 지사가 정말 질리고 정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 교수님. 네.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네. 어제 밤에 봤는데 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몇 표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허위 소문인가 했더니 이게 맞는 거죠? 유출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예. 된 겁니다. 쉽게 설명을 예. 드리면은요. 그 우리가 일반 투표를 하면은 부재자 투표가 먼저 하시는 예.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의 이 투표 결과가 예. 지금 일부 흘러나온 거죠. 근데 예. 그 투표 결과가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 왜냐하면 투표 결과 그 개봉을 하면은 참관인들이 각 후보의 참관인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참관인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 집계를 해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집계를 해서 SNS에 유출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투표하신 분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투표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 3등을 달리고 있는 그 결과에 의하면 2, 3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몇 표, 안희정 몇 표, 이재명 몇 표, 이 숫자 자체가 유출된 것이 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흐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단순히 그러니까 뭐 수치가 나오고 예. 사전에 뭐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저 순회 경선 중에 광주 호남 지역을 지금 앞두고 25일부터 27일까지 정리가 예. 되는데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민주당 경선에 누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 그걸 앞두고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사전 현장 투표 성격이 있는데 예. 어저께는 당원과 일반 시민이 하게는 돼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일반 시민보다는 당원들 현장 투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투표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당원이 투표를 많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어저께 흘러나온 결과도 우리 프로테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대부분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많았고 그다음에 2위는 또 의외로 이재명 시장이 2위가 많았고 3위가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광주 경선에서 호남 경선에서 뭔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안희정 지사한테는 안희정 지사 3위밖에 안 나왔네 예. 하면서 소위 말해서 1등 문재인 전 대세론이 밴드웨건 이펙트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전에 흘러나온 게 상당한 공정한 이 경선 예.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출된 것인가 많은 의문이 있었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카톡방에 지역위원장들이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가 됐고요. 지역위원장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캠프가 다 알고 또 다른 지역 결과도 올라오길래 나도 이게 공유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올렸다. 이렇게 네. 대수롭지 않게 또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참관인이 전해준 개표 결과를 나도 별뜻 없이 올렸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개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 어차피 캠프는 다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저걸 그 공개한 SNS에 올린 그
지역위원장이라고 알려진 그분이 속한 캠프예요. 예. 캠프에서 어차피 다 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도 자연스럽게 올렸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특정 캠프에서는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 결과를.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타 캠프에서는 정말 그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개표 결과에 참관했던 참관인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문서화해가지고 저렇게 올린 거죠. 예. 이게 뭐 예고된 사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 4명인데 각 후보 측에 1명씩 참관인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투표소가 250개니까 참관인만 1000명이 넘습니다. 결과를 네.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네.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1000명이 넘는 참관인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몇 사람이 흘리면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예고된 참사라고 오늘 당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예. 저는 이런 선거를 오래 취재한 기자로서 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다. 이건 예고됐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권 정당이라면 예고된 거를 당연히 막을 쓰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을 예고됐다는 건데 준비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잘못됐느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를 전국적으로 250개에서 했는데 예. 권역별 순회 경선이 끝날 때마다 그 지역의 권역별 표하고 합쳐서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 사전에 개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개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거는 호남 지역의 경선 결과가 나오는 날 같이 개표를 해야 예. 사전에 유출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사전에 만에 하나 하더라도 이런 경우 유출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하고 서약서를 쓰게 하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고지했으면 이렇게 6명의 위원장이 우리는 뭐 모르고 그냥 뭐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 이런 점에서 집권을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어떤 선거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참관인들이 설령 참관인들이 그 결과를 보고 와서 예. 본인이거나 또 아니면 자기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알고 말아야죠. 그렇죠. 그걸 왜 문서화해서 SNS에 올립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런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니까 이걸 같이 널리 공유해가지고 예. 다음 그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상당히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 여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수치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고요. 우선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 200만 넘는 국민 선거인들이 참여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축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축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은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선관위를 비롯해서 우리 후보 진영들도 우리 경선을 더 국민들이 더 많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장으로 만들어가자라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룰은 뭐 늘 언제나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된다면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씩은 그 결과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오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고된 참사다라고 어느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일부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예. 유출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게 선거 관리인 거고, 지금 현재 본선 대선에서도 선거에서는 단 한 표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선거 관리를 원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현재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출이 돼가지고 그거에 다음 경선에 영향을 다음 지역의 호남이다, 호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출 결과가 그런 게 낳는다고 하면은 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축제장인데 왜 문제를 삼느냐 하는 이런 인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이번엔 단호하게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가서 밝히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장 측의 정성호 의원은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결과를 취합할 수 있겠나. 자연스럽게 이게 유출됐다고 보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투표 종료 직후부터 지역위원장 카톡방에 결과가 올라왔고 유출된 내용과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거 결과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큰 조직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취합해서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앞으로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정성호 의원의 주장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선거 자체를 어떻게 보이콧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또 다른 측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조사해야 될 그 민주당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조사 주체가 되느냐? 지금 또 그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바로 수습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그 예측이 됩니다. 일단 뭐 선거인단 수는 거의 역대급으로 열기가 상당히 좋게 마련이 됐고 하지만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수사 의뢰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경선 분위기가 상당히 초반부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10 몇만 명이 선거인단이 참여하게 돼가지고 역대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어찌 보면 축제로 치를 수 있는 선거인데 그거를 바로 이러한 그런 게 축제가 되려면 이러한 선거의 결과가 유출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이거를 당의 진상조사를 먼저 한 뒤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나중에 형사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제 생각으로는 당 진상조사위에서 당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당과 선관위가 잘못을 했는데 당 선관위가 제대로 조사했을지 의문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당내 중요한 경선은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관위원회와 경찰 등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사를 조속히 해가지고 이유를 규명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만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결과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문 전 대표 해명에 대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는 걸 즐기는 건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렇게 또 쏘아붙였습니다. 오죽하면 안희정 지사가 정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 측 지금 밤늦게까지 아마도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남 대첩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남은 얘기 들어보면은 되는 사람을 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는데 오늘 유출이 안희정 지사 측에게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악재가 되니까는 지금 이제 박영선 의원이나 그 핵심 안희정 그 의원 지사를 돕고 있는 핵심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특히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호남의 대첩을 앞두고 지금 치열하게 쫓아가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문재인 대세론에 힘이 버겁다라고 분위기를 쫙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결과예요. 여론조사는 좀 탄력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 측에서 완전히 찬물을 쫓아가는 우리 캠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슨 당내 선관위의 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하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는 지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 캠프, 문 캠프, 요즘에 뭐 질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번 일로 더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부정투표가 아니라 실제로 250개 투표소에 각 후보자의 대리인 4명의 참관인이 돼서 약 1000명의 참관인이 그 개표 결과를 같이 검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출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대한 차단해서 공식적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이지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거는 제대로 된 건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요. 문재인 캠프 쪽에 책임 있는 그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것은 찌라시다,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했더라고요. 앞에서 송영길 본부장은 가짜뉴스라고는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유출이 된 거다만 하셨는데. 네, 그 유출이 된 거고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찌라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희정 후보와의 네거티브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은 더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의원들한테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런 보이지 알겠습니다.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하고 이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박영선 의원과 송영길 의원이 요즘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박영선 의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조사하기도 전에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예.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영길, 박영선 의원은 양측 문재인 전 대표 측과 안희정 지사 측에 예. 총괄 본부장 같은 역할을 하는 서로 그런 입장인데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박영선 의원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 개표 결과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금 근데 왜 가짜 뉴스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예. 그럼 실제 결과를 알아야 가짜인 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당신들 캠프 차원에서 취합한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왜 의심을 하느냐면 하필 그 결과가 대부분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예. 안희정 지사가 하필 또 대부분 3위를 하고 이거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어느 의심을 진짜 의도로 갖고 퍼뜨렸는지는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예. 분명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은 광주 경선에서 뭔가 이 추월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안희정 지사한테는 뭔가 진짜 아까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하는데 진짜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에 바람을 빼는 그런 예. 역할이 돼버린 거죠. 예. 상당히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박영선 의원의 가짜 뉴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분은요. 아까 이재명 캠프의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예. 조직적으로 어느 특정 캠프는 결과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그 결과하고는 약간 다른 결과를 일부러 이제 좀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영선 의원은 실질적으로 결과도 알고 있으면서 예. 그 결과하고는 다르게 안희정 후보 측에 굉장히 불리하도록 약간 결과를 다르게 해가지고 흘린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박영선 의원의 주장인 거죠. 예. 물론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일부 결과기 때문에 이게 경선 전체의 결과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뒤집히고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 유출된 결과만 본다면 이재명 시장 측 입장에서는 예상보단 잘 나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캠프 분위기에서 좋아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예. 좋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재명 그 시장 측에서는 아무튼 더 크게 문제하지 말고 예. 보이콧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간에 수습해서 가자라는 분위기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선거라는 건요. 자, 투표도 공정해야 되지만요. 개표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여론조사 후보들 결정할 여론조사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 언론에 발표되기 몇 분 전에만 벌써 공개돼도 그것을 다시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표가 안 된다고 해서 몇 명 안 되는 이 투표라고 해서 이것이 미리 좀 알려졌다 해서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큰 저는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안희정 지사랑 문 전 대표가 아무리 싸워도 두 분의 성품이 이렇게 끝장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루비콘 강은 건너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일로 아예 강을 건널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루비콘 강에 바로 예. 경계선에서 서로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안 건넜습니까? 예, 아직 건너지는 않았고 예.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정치적 뿌리가 같고 친노라는 데서 뿌리가 같고 예. 같이 어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더라도 결국에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끝나면 서로 승복을 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않겠나는 예측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예. 최근에 며칠 동안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정 떨어진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렇죠. 질겁한다 이런 표현까지 이런 썼죠. 말까지 나오고 예. 이런 거에다가 이번에 개표 결과 사전 유출 이런 논란까지 겹치면서 예.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벌써 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끝난 후에도 독자 출마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이인재 후보처럼 독자 출마는 못하게 돼 있는데 끝난 후에 흔쾌히 승복을 안 하고 돕지 않는 그런 상황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본인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게 유리한다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껴안고 뭔가
이 페어플레이를 하고 이게 아량을 형으로서의 아량을 보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박영선 의원이 그랬습니다. 안 지사가 오죽하면 문 전 대표한테 그런 표현을 썼겠는가. 지금까지 뭐 문자 폭탄에 우리도 엄청 당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본선에서 뭐 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 한들 협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그 어떤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경선 이후에 본선에 서로 돕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분열이 되면은 본선에서 자기 후보를 도우지 않고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갈 우려가 지금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격앙되고 이기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봉합하고 수습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에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뭐 정세균, 손학규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4번이었거든요. 그때 1, 2, 3, 4번에서 1, 2, 3번에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걸 무효표 처리하는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장기 중단돼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은 방지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지금 사건이 사실은 터진 거죠. 어쨌든 이런 경선 관리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추미애 대표입니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추미애 대표 뭐 책임져라 이렇게 뭐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이걸 어떻게 좀 봉합을 해야 될까요? 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은근히 섭섭함이 큰 것 같아요. 은근히 그쪽에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그걸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모습을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라도 이 문제가 터진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수사를 의뢰하고 조속하게 이거를 밝혀낼 수 있거든요. 지금 6명이 올린 거 하기 때문에 6명이 어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한턱씩 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만이 이 경선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초반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는데 후보도 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유권자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경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만남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주제 보시죠. 그거는 김무성 대표 만난 거는 지난번 겁니다. 내가 시골 내려가고 하도 오래됐습니다. 또 15대에 또 같이 그 국회에 들어왔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예요. 그래서 만난 거지 뭐. 그 마치 큰 음모를 꾸미는 양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보입니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최근에 형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도대체? 후보 연대나 이런 문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는 한 게 없고. 단일화 얘기 좀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그게 궁금해요, 그거를?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교수님, 김무성 전 대표랑 홍준표 지사가 만났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후보하고 각 당의 후보가 뽑고 나서 먼저 이 두 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잘 되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협조가 잘 되고 가면 나중에는 합당까지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후보 단일화 얘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 단일화 이후에
또 다른 당의 국민의당 후보라든지 비문연합의 후보로 또 다른 2단계 단일화로 갈지 예. 그것은 거기까지 논의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들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상당히 깊숙이 논의됐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김무성 전 대표를 보면 예. 옛날에 빈배라고 불렸던 허주, 예. 허주가 빈배잖아요. 예. 김윤환 씨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허주가 여러 가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위 민정계라든가 민주계 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하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본인은 욕심이 없다고요. 빈배니까. 예. 그렇지만 요즘에 불출마를 선언하는 이후에 김무성 전 대표는 무성대장이라 그랬는데 네. 이제는 별이 없는 여러 가지 당장 그 용꿈을 꾸지 않는 예.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 연대 논의에 가장 물밑에서 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하는 걸 하고 만약에 단일화한 뒤에 양당 합당은 그 전에 하면 논란이 되니까 대선 이후에 하되 이거를 1차로 하고 2차로 비문 후보 전체 단일화를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도 만난 거로 보도됐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는 만나지 않았다고 일단 부인하고 있죠. 지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발끈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안철수 후보와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이 어려운 현안을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만날 수 있고 만나서 같이 국가를 걱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 입으로 먼저 그러한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점을 언론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측근 의원, 가까운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많이 양산내는데 제발 이것 좀 중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측근 의원이 어떤 놈이야 도대체? 뭐 증명할까? 홍준표 지사 만났다고 했는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심이 아니고 저녁이었습니다. 14일 날 그것도 오보입니다.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에 내 만나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만 만납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나고 김성태 의원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 선거연대 얘기는 했죠. 선거연대는 해야 옳지 않느냐.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야죠. 네. 김무성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랑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런 오보 좀 내지 말아라. 그렇게 기자들한테 좀 화를 냈어요. 예, 그래서 통상 정치권에서 저렇게 예.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은 예. 나중에 보면 또 비슷한 또 사실이 확인되더라고요. 예. 사실 엊그저께만 해도 김종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 전혀 안 만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실은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생산이 아직 안 될 단계니까는 그 안 만났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예. 저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께서 안철수 만났다는 게 오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다른 복선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강력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는지를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예. 분명한 거는 김무성 전 대표와 안철수 측에 어느 측근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접촉하고 있는 거는 저는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예. 그게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도 연대 시도가 있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강력히 부인하느냐? 그거는 안철수 측의 입장을 사실 고려해 준 겁니다. 어떤 점을 고려한 건가요? 안철수 측에서 아마 만났든 안 만났든 뭐 예. 전화 접촉을 했든 간에 왜 만났다고 흘리느냐라고 하는 걸 아마 항의를 했을 겁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소위 단일화 그리고 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단일화 연대를 했더니 문재인 전 대표한테 예. 상 밀리면서 출마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우스갯소리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대학이 연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고대에 대해서는 요즘 예. 우호적인데 제일 좋아하는 대학은 자강대라고 합니다. 자강대. 그래서 예. 왜냐하면 단일화나 연대 이야기가 나오면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가는 후보 상수다 하는 데서의 개념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단일화 연대는 정치공학적인 거다. 그건 관심이 없다. 자강을 예. 하겠다 하면은 끝까지 가는 후보다 본선까지.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다른 당의 경선 결과가 정리되면 예. 당장 2등은 할 수 있다라는 하면은 그다음 추격의 발판을 그때부터 마련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측근 얘기하셨잖아요. 김 전 대표가 조금 전에 측근 이용해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항의를 했는데 기자가 보통 측근을 인용해서 누구와 누가 만났다라고 보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단서가 잡힌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측근이 오늘 그거를 만났다고 보도한 언론에서 어느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력 언론인데 측근을 인용해서 만났다라고 보도를 했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접촉은 있다.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또 홍준표 지사 만난 문제에 대해서는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보다 이렇게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항의를 했는데 홍준표 지사가 연대 얘기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상당히 진척이 있겠죠? 있고 또 아니면은 반대로 보면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공개해가지고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김무성 대표도 일부 시인한 걸 보면은 상당히 나름의 어떤 그 암묵적인 그 이렇게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김무성, 안철수 이쪽에 양측에 관해서도 박지원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은 일단 각자 후보를 선출하고 그 경선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하면서 각 당의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남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 측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지금 활발하게 물밑 접촉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밑 접촉을 한다는 건 무언가 만들어 보려 한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문연대 단일 후보겠죠. 홍준표 지사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막말은 오가지만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별거하는 거지 이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랑 김무성 전 대표 뭐 정치적 견해라 그럴까요? 두 분이 나라 걱정하셨다 그러는데 궁합이 좀 잘 맞는 두 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죠.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박 인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박 인사로 유명하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했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비박의 그 좌장격이 이렇게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는 상당히 두 분이 그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과거 경력은 그렇게 같이 함께했던 분들은 아니죠. 홍준표 지사와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났다고 하니까 발끈한 분이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어떤 후보는 다 이미 후보가 된 것처럼 다른 당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통합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탄핵 부역 세력, 편승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 당내에 또 다른 분란이 정말 약이 될 거다. 이러면 이게 보수가 통합 재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가 균열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당내에서 보수 보단이라 얘기를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이제까지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더니 왜 뒤늦게 그래요? 뭐 저는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양쪽에 다 가능성은 처음부터 일어났고 제가 제일 먼저 일었고요. 지금 생각은 원칙이 있고 명분이 있는 보수 보단이라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 않겠느냐. 시간은요.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단이라는 11월 24일인가 제 기억에 그게 대선을 한 25일 정도 앞두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의만 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네,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경선도 안 끝나는데 내가 대선 후보 될 수도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왜 만나고 다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도 지금 현재 김진태 의원은 지지율이 거의 제로였다가 지금 보름 사이에 5점 몇 %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근데 문제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식적으로 볼 때 홍준표 지사에 후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으로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우리 당을 찬성하면서 나간 사람들하고 벌써 합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유승민 의원은 근데 또 역으로 떨어져 나간데도 불구하고 또 단일화에 적극적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87년 이 선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에 예. 이 단일화나 연대는 대선 과정에서 항상 드라마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좋은 게 DJP 단일화, 예. 그다음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예. 지난번에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결국에는 집권은 못했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드라마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로 인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예. 이번에도 지금 남은 한 45일 동안 이런 드라마를 쓰려는 시나리오 작가와 예. 또 이런 거를 행동에 옮기며 또 이거의 무대 위에서 그를 같이 나서 가지고 손을 잡고 하는 예. 이런 움직임의 모색은 계속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드라마 작가가 누가 되고 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 교수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아까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예. 했지만요. 사실은 25일 전에 단일화만 합의해놓고 나중에 또 3번의 고비가 더 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짜느냐, 여론조사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막 이 문제까지 가지고 결국엔 한 10일 전에 사실상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한 45일여 가까이 남아 있는데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아마 박지원 대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각 당의 후보가 단일화되고 난 다음에는 정치는 생물이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초까지는 예. 우선 이 정도로 보고 4월 초부터 아마 4월 10일이 넘어지면은 이 단일화 움직임이 쭉 되다가 예. 이제 나중에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각자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 물리적 시간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 조금 전에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같이 바른정당 왔는데 반기문 전 총장 바라보더니 이제는 또 홍준표 지사도 만나고 도통 나에게는 왜 관심이 없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예. 생각이 들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두 주도 세력이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대선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하나는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뭔가 이 당권 장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있는데 그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뭔가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유승민 의원을 잘 설득하고 같이 서로 손을 또 두 사람 당내에서부터 두 사람의 손을 잡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제가 보기에 비문 단일화 연대 작업은 계속 될 것이지만 전체 비문 세력 전체가 연대하는 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좀 적다고 봅니다. 예. 일단 드라마의 작가를 꼽아보자면 김무성 전 대표가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또 정치 구단 박지원 대표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박지원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선을 맞춰야 된다.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당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난 다음에 정체성이 과연 맞는지 정말 문재인 반대를 위해서 만든다고 국민적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대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나올 수 있는 국민적 명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각 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의 만남이 또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정우찬 전 위원장을 만났다 그래요? 예. 예. 두 사람이 만나서 결국에는 두 사람도 문재인 진영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문 소위 후보 단일화, 비문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는데 그러려면 후보 등록되기 전에 4월 15, 16일쯤에 이제 그 후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연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합의를 했는데 두 사람은 근데 지금 현재 어느 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소위 어느 당의 번지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김무성 전 대표처럼 비문 단일화를 띄고 있는데 김무성 전 대표하고 좀 다른 거는 본인이 빈배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마음을 비웠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도 해볼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킹이 될 시나리오가 아직 있군요. 그래서 본인이 할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당도 나왔고 또 차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또 정치적 식견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무슨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국민들 앞에 협정서를 쓰면서 개혁 공동 정부를 하면서 아무튼 전화 여론조사 경선이든 아무튼 경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무슨 이렇게 전부 다 맡는 역할을 하면서 개혁 공동정부에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면서 후보 단일화하는 방법. 예. 이 방법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없다고 보고요. 네. 아마 김종인 전 대표도 그런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나 제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요즘 하는 예언마다 다 맞춰서 자신감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죠. 오늘 또 한 번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는 확정됐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국민의당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인가, 민주당 후보에 의한 정권 교체인가, 그 선택만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4월 초쯤 각 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고요.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이 비문지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현재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예.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자신감을 표출한다 그래요. 일부러 예. 다 가까운 사람들 앞에 그렇게 표출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반드시 내가 집권한다 예.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뭐냐 하면 예. 지금은 자기가 여론조사에서 전체로 보면 뭐 3등도 하고 4등도 하고 그러는데 예. 각 당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다음에 자기가 2등을 한다 이거죠. 예. 2등을 하고 다른 당 후보들은 3, 4등을 하게 되면 예. 결국에는 누군가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선두주자가 누구냐 그거를 유권자들은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표의 결집 효과로 비문주자 중에 가장 선두주자인 자기한테 표가 모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면 예. 결국에는 자기는 비토 세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집권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편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후보도 선출되면 예. 또 반드시 안철수 전 대표한테 반드시 밀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예. 다른 정당의 후보가 어느 쪽하고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은 참 좋긴 한데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의 지지율만 보면은 예. 성적표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가능성을 먹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여느 때보다도 자꾸 정치적 내공이 쌓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그랬습니다. 단일화, 자강이 먼저다. 그렇지만은 국민이 단일화하는, 국민 단일화에는 여지를 약간 열어놓는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예.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도 끝까지 닫아놓은 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랑 정말 얘기한 대로 1대1 구도가 된다면 안 전 대표 얘기처럼 승산이 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자꾸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예. 친노, 운동권, 좌파 이런 의미의 안보 불안 이런 의미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50대, 60대 이상층과 그다음에 중산층의 중도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에게 더 안정적인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 예. 바로 안철수 후보도 바로 이 점에 착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대선이 40여일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